모공 치료 도대체 어떻게 해야 줄어드는지 궁금하셨죠? 지난 영상에서는 모공이 왜 넓어지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 차근차근 하나씩 짚어보았고요. 오늘은 모공 2편입니다. 여드름 모공과 노화 모공, 타입별로 어떤 시술이 적합한지, 그리고 병원에서 실제로 어떤 시술을 하고 있는지 오늘 핵심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모공 1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보고 오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그럼 오늘 내용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드름 모공의 치료에 대해서 접근을 해보자면, 여드름 모공은 피지의 과다 분비로 인해 모공이 넓어지고 과거의 염증으로 진피가 무너지면서 피부 지지 구조가 손상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핵심은 피지의 과다 분비를 억제하고 손상된 진피를 다시 재생시키고 모공 구조를 복원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피지 조절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아쿠아필이나 골드 PTT 치료를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아쿠아필은 아하와 바하를 이용한 수분 필링으로 모공 속 피지, 블랙헤드, 화이트헤드, 묵은 각질을 수분 필링으로 불려서 흡입해 제거해주는 모공 청소입니다. 기계에 음압에 걸려서 뽑는 거예요, 그야말로. 통증이나 자극감 없이 시원한 느낌의 관리로 여드름 예방과 피부결 정돈을 목적으로 꾸준히 일주일 간격으로 주기적으로 받아주시면 모공의 개선과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모공을 먼저 깨끗하게 한 뒤에 본격적으로 피지선 치료가 들어가는데, 대표적인 게 골드 PTT라고 하는 치료입니다. 이 골드 PTT 치료 같은 경우는 아쿠아필이나 압출 후 금 입자 성분의 약물을 도포를 합니다. 이 약물은 피지선과 모낭에 선택적으로 흡수가 되고, 이후 LED나 제네시스 레이저처럼 특정 파장의 빛을 조사하면 광역학 작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생성된 활성산소가 여드름균 억제, 과도한 피지선 기능의 감소, 염증 반응 완화, 이 세 가지 효과를 나타냅니다. 시술 통증은 거의 없고 약간 따뜻한 느낌 정도만 있다고 하시고, 또 좋은 점이 모공 치료뿐만 아니라 화농성 여드름이나 붉은기, 홍조가 있으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시술입니다. 이후 필요에 따라 스킨 보톡스나 포텐자 같은 니들 RF 시술을 병행하시면 여드름 모공 치료에 더 좋은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모화 모공의 치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모화 모공은 콜라겐의 감소로 모공을 잡아주는 지지력이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피부에 콜라겐을 채우고 탄력을 보강해주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노화 모공에는 스킨 부스터와 포텐자를 중심으로 한 탄력 회복 치료를 진행하고, 필요에 따라 고주파 타이트닝 치료를 고려하기도 합니다. 스킨 부스터는 피부를 좋게 만드는 모든 주사 시술을 통칭하는 굉장히 넓은 범위의 시술로, 그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게 있지만 대체적으로 피부에 콜라겐을 재생을 시켜서 피부 탄력을 개선시켜주고 잡모공이 좀 덜 도드라져 보이게 만들어주는 베이스 치료입니다. 여러가지 스킨 부스터 중에서 주로 모공에 추천을 드리는 스킨 부스터는 주베룩과 레디어스를 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스킨 부스터 시술과 병행했을 때 좋은 모공 치료로 스킨 보톡스 시술이 있습니다. 스킨 보톡스는 피지선 자체도 줄여주고 피부 탄력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여드름 모공과 노화 모공 두 가지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술입니다. 포텐자는 바늘을 이용한 고주파 치료로 진피층에 직접적으로 고주파 에너지를 전달해 늘어진 모공벽을 단단하게 만들어 늘어진 모공이 좀 덜 퍼져 보이게 도와주는 시술입니다. 포텐자 팁에는 아주 여러 개의 얇은 미스 침들이 달려 있는데, 이 침들이 피부에 깊이 들어가고 고주파 열 에너지를 발생을 하면 피부에 미세한 상처를 만들고, 우리 몸은 이것을 고치려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새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여기에 포텐자는 스킨 부스터와 병행했을 때 효과를 더 끌어올릴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하지만 포텐자 같은 경우는 통증이 좀 있고 다운타임이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통증과 다운타임이 싫으신 분들은 조금 덜 아프고 자극이 덜한 피코프락셀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모공 1편 영상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모공의 원인이 여드름 모공과 노화 모공 두 가지가 같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복합적인 치료 접근이 필요합니다. 모공 치료의 진짜 핵심은 모공이 더 넓어지기 전에 모공을 그나마 조금 줄이고 탄탄하게 만들고 더 넓어지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모공의 정확한 진단과 그에 맞는 조합 치료가 중요하고, 모공은 한번 좋아지더라도 꾸준히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넓어질 수 있기 때문에 모공에 대한 꾸준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모공 치료는 얼마나 자주 받아야 할까요? 모공 치료의 주기는 치료의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포텐자나 다른 종류의 프락셀 치료 같은 경우는 다운타임이 있는 편이기 때문에 4에서 6주 간격으로 보통 3회에서 5회 정도 시술을 권장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스킨 부스터나 스킨 보톡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짧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간격으로 시술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임이 전혀 없는 아쿠아필이나 피코프락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주 일주일 간격으로 반복하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모공 치료는 한 번에 끝내는 것이 아니라 피부의 회복 속도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복합적인 시술을 하는 것입니다. 원장님, 그럼 모공 치료 후에 집에서 꼭 해야 할 관리가 따로 있을까요? 모공 치료 후의 관리로는 재생, 보습, 자외선 차단이 가장 중요합니다. 모공 시술 후에는 피부 장벽이 조금 예민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피부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레티놀, 힐링, 홈케어 기기 등은 중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 영상 보시다가 궁금한 점이 생기셨다면 댓글이나 블로그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닥터 구스킨 피부과 전문의 김기영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